행복하기 위해서 돈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돈은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주위를 보면 정말로 돈이 없어 불행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저 정도 자산이면 충분할 텐데 라고 생각되지만 정작 본인은 여전히 돈이 부족하다며 돈 때문에 불행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얼마의 돈이 있어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체인지 마이 라이프입니다. 우리에게는 방탄 커피를 탄생시킨 사람으로 유명한 데이브 아스프리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팟캐스트를 진행하며 놀라운 혁신으로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친 450여 명의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책으로 펴냈는데요. 오늘은 그의 책 최강의 인생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었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에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선, 그 이상으로 돈을 번다고 행복이나 기쁨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필요한 것들이 모두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한 후 열정을 갖고 높이 뛰어올라 보세요.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지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선불교의 성녀인 겐포 로시일 겁니다. 40여 년 전 영적 깨우침을 얻은 이래로 그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본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거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데 자신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로시는 오래도록 지속되는 행복이란 타인이나 어떤 상황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형성된 토대라고 말합니다. 행복을 위해 필요한 돈은 얼마일까요? 사람들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조건부 행복을 쫓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질 텐데, 연봉이 오르거나 승진하면 행복할 텐데 하는 식인 거죠. 저 역시 조건부 행복을 쫓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6살의 나이로 600만 달러를 벌었을 때 저는 부끄럽게도 친구에게 1000만 달러를 벌면 행복할 텐데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2년 후 돈을 모두 잃은 순간 당연히 스트레스 지수는 높아졌죠. 하지만 행복 지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을 쫓을 때나 마음이 공허할 때 자신이 갖지 못한 것만 생각하게 되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지금 현재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때 찾아오죠. 로시는 마음을 비우고 돈을 쫓지 않자 큰 행복이 찾아왔고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사라지지 않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의 자유를 포함해 몇 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말인즉슨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상태에서 벗어나 안전함을 느낄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허락되어야 한다는 뜻인 거죠. 몸이 생존을 걱정하는 패닉 상태에 빠져 있을 때는 행복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빈곤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일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닌 거죠.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잠시 머물렀던 캄보디아는 국민들의 하루 평균 수입이 1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또 전쟁과 지뢰 폭발로 팔이나 다리를 잃은 사람들도 꽤나 많았죠. 그들은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공핍한 생활을 했지만 눈에는 행복이 가득하였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이런 행복과 회복력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죠. 한편 서구 문화권에서는 인간이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2010년 프린스턴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연간 수입 7만 5천 달러가 그 기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하지만 수입이 많은 사람들보다는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좀 더 큰 스트레스와 피로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인 겁니다. 이 연구에서 더 흥미로운 부분은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는 7만 5천 달러를 초과한 후에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행복 지수가 정체된다는 점입니다. 행복에 필요한 기본 수입을 조금 더 높게 책정한 연구들에서도
기준보다 많은 수입이 있다고 행복지수가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는 모두 동일하였죠. 야망에 휘둘리지 말고 과정을 즐겨보세요. 저희 팟캐스트에 초대된 게스트들은 모두 자신이 활약하는 분야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오른 성공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일에서 얻은 만족감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따라오는 경제적 이득이 주는 기쁨보다 훨씬 크다고 답을 하죠. 물론 몇몇 게스트들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지만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 꿈에 대해 말하기도 합니다. 바로 백만장자가 되는 꿈 말입니다. 제가 만나본 백만장자들은 부가 가져오는 개인의 자유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하면서도 지나친 야망으로 부를 모두 이룰 수 있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저에게 처음 이 이야기를 해준 사람은 부자들의 재정을 관리하는 존 보웬입니다. 만약 운 좋게 상당한 자금을 축적했다면 절대로 위험성이 높은 일에 투자해선 안 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 운 좋게 벌어들인 큰 돈을 모두 잃은 것은 열정을 쫓아 모든 것을 거는 성향 때문이었을 겁니다. 일에 열정이 있고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거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죠. 그러나 정말 부유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이러한 성향과 싸워 자금을 지켜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샤지 비스람은 유기농 아기 간식 회사인 기업을 무려 2억 5천만 달러에 매각하였습니다.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기에 충분한 돈이었죠. 비스람은 영원한 행복을 보장받기 위해 돈을 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얻은 것은 영원히 돈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었죠. 이민자의 딸로 자란 비스람은 힘들었던 시절의 기억이 DNA에 깊이 새겨져 있고 그 시절의 두려움이 자금을 지켜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던 겁니다. 동시에 그녀는 야심찬 노력파이기도 했던 탓에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돈을 불리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곤 하였죠. 비스람은 위험한 투자를 피하기 위해 성공이 아닌 기쁨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성공을 맛보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돈으로 성공을 달성하는 데 집착하지 말고 능력을 키우는데 시간과 노력을 들이라고 조언을 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당신이 삶에서 얻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삶의 기쁨을 찾는 과정에서 돈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기쁨을 이끄는 유일한 요소가 아닐 뿐더러 가장 중요한 요소도 아닙니다. 돈을 승차감이 좋고 음향 시스템이 잘 갖춰진 좋은 차라고 생각해보죠. 좋은 차를 운전하는 것이 즐겁긴 하겠지만 그보다는 조금 못해도 고장나지 않는 차라면 당신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기에는 충분하지 않은가요? 대다수의 기업가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큰 집, 사치품, 완벽한 배우자 등의 최종 결과물을 얻는데 급급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목표 가운데 몇 가지 혹은 전부를 달성하는 순간 오히려 삶의 목표를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공과 함께 주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게다가 현실 속 모든 문제와 어려움, 스트레스는 여전히 어깨를 짓누릅니다. 비즈니스와 삶의 진짜 스릴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교류와 관계의 질,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가치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심오한 가르침이죠. 당신이 탄 요트를 성공이란 바람이 멀리 나아가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즐겁지도 않다면 그저 망망대해에 홀로 갇히게 될 뿐인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마음인 거죠. 문제는 행복을 돈에서 찾으려고 하는 데 있는 겁니다. 기본적 욕구가 모두 충족되었다면 그 이상의 돈은 쫓지 말아야 합니다. 돈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니까요. 당신이 필요한 것들을 위해 실제로 필요한 연수입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 금액의 2배의 돈이 내일 갑자기 생긴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 같은가요? 바로 그 일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일인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